강간개발 채용이 시작됐습니다. 53명 채용입니다. 자소서 너무 어렵고 본인만의 어떤 가치관을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꼭 이것만은 지켜야 하는 직업 윤리가 있을 거예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작은 강점도 제대로 살려서 합격시키는 강점 면접 전문 조스플라이 세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코레일 강간개발 채용이 시작했습니다. 네. 이번 몇 명 뽑죠? 53명 채용입니다. 전국에서 많이 지원하시겠죠? 정규직이죠. 네, 맞아요. 네, 맞습니다. 또 여성분들이 안정적으로 오래 다닐 수 있는 회사여서 만족도도 높고 계속 잘 다니고 계세요. 맞아요. 근데 너무너무 지원하고 싶은데 자소서 너무 어렵고 사실 항목이 녹록지 않고 맞아요. 블라인드, NCS 네. 무섭다. 저 포기하고 싶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포기하지 않으셔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자소서 키워드랑 포인트들 쏙쏙 빠르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넘어가시죠. 네. 1번. 네, 1번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타인과 차별화된 본인만의 경쟁력이 무엇이며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지원 직무 분야와 관련된 사례 또는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처음부터 딱 어필해야 되는 순간이 맞아요. 왔습니다. 내가 가장 좀 자신 있는 역량과 경험을 좀 전면 배치하실 거를 추천드리는데요. 전면 배치할 게 없다. 없어. 지금 처음부터 생각해야 되는데 막연하다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그럴 때 좀 그 직무 기술서를 보시면서 좀 배치를 먼저 다른 항목이랑 맞아요.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는데요. 다른 데 이제 헌신이나 윤리, 좀 책임감, 문제 해결 이쪽이 나올 거기 때문에 맞아요. 정말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의사소통 쪽을 쓰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꼭 그걸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근데 이제 의사소통 능력이 차별화된 경쟁력입니다. 이러면 이게 경쟁력 같지가 않아요. 막연합니다. 그래서 저희 조스에서 항상 강조하는 단어 쪼개기를 하실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네, 단어 쪼개기는 이렇게 소통 능력하면 뭔가 막연하고 광범위한 영역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디테일하게 어떤 소통인지를 네. 좀 말씀드리는 건데요. 뭐 예를 들어서 상대방의 니즈, 뭐 요청사항 혹은 뭐 성향 같은 것들을 좀 빠르게 파악하는 쪽에 강점이 있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아니면 대화를 통해서 좀 잘 조율해 나가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내가 그동안 그래도 어떤 쪽의 소통에 좀 강세를 보였는지를 한번 보셔서 처음에 경쟁력을 표현을 해주시고요. 경험 역시 마찬가지로 좀 일을 가장 표현을 해주는 경험을 골라보시는데요. 보통은 이제 대단한 경력자들보다는 또 그간 아르바이트 위주로 해오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아르바이트 중에서 이런 열차 상황과 가장 좀 근접하다라고 하는 것들. 예를 들면 좀 오랜 시간 좀 고객과 마주하면서 해결을 해드려야 한다든지 아니면 좀 제한된 상황 안에서 해야 한다든지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해당 역량을 발휘했던 경험을 써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아르바이트 아니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뭐 봉사를 하셔도 대상자는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 안에서 소통을 또 발휘했을 거기 때문에 이제 이 경험을 한번 이제 열차 승무원으로서 현장에서 좀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가 드러날 수 있게끔 쓰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제 2번은 이제 예상치 못했던 문제로 인해서 계획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았을 때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끝까지 업무를 수행해내어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던 경험. 네. 쉽지 않습니다. 맞아요. 네, 근데 이제 기차 내에서 얼마나 예상치 못한 일들이 많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직무 기술서에도 열차 내 이례적인 상황의 대응 방법, 뭔가 응급 상황의 이제 대처 이런 것들이 필요 지식으로 나와 있는데요. 보면은 이제 단순한 상황보다는 뭔가 이렇게 좀 다른 자리에 앉아 계신 고객을 응대한다든지 뭐 마스크를 써야 하는데 뭐 안 쓰신다든지 뭐 이런 상황들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또 많은 것들이 또 바뀌면서 또 그 안에서 또 해결력을 보여줘야 했던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 해결력, 이제 어떤 대안을 신속하게 또 찾고 해결하는 역량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좀 여러 사람과 함께했던 단체 생활이라든지
아르바이트라든지 아르바이트 안에서 한번 이런 비슷한 경험이 있는지 찾아보시는데요. 예를 들어서 아까와 같은 어떤 고객의 컴플레인 상황이라든지 뭐 매뉴얼상 좀 해드릴 수 없는 요청 사항들을 좀 해결해 드렸던 경험도 좋고요. 꼭 고객 접점이 아니더라도 또 이제 작은 인원이 함께 열차를 맞아, 타지 않습니까? 맞아. 그래서 이제 적은 인원이 갑자기 좀 줄어들었다. 그리고 내가 좀 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어떠한 자원 같은 게 좀 부족해졌다 하는 좀 특수한 상황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좀 인원이 갑자기 줄었으니까 좀 빠르게 이렇게 뭔가 분배를 다시금 했다든지 아니면 뭔가 없으면 좀 빠르게 공수를 해오든지 해야 되잖아요. 대안을 찾아야 하니까요. 이제 그러한 경험들을 자연스럽게 녹이시면은 이러한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책임감 있게 해결했던 경험을 잘 쓰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기내에 이제 열차 상황이 딱 보이는 그런 느낌이 들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네. 3번, 4번 넘어갈까요? 네, 그래서 3번 항목은요. 집단의 원만한 화합 또는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해 남들보다 더 많이 노력하고 헌신했던 경험을 상황, 행동, 결과 중심으로 기술해 주십시오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희 조스에서 항상 스토리텔링 할 때 상황, 행동, 결과 이렇게 쓰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 순서대로 스토리를 녹여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먼저 이제 학교나 회사, 동아리, 동호회 등 어떤 경험이라도 괜찮다고 되어 있고, 근데 실제 뭐 정말 내가 했던 일이 뭐 대단한 일이 아니어도요, 그 공동체 안에서 뭔가 시키지 않았는데 내가 자발적으로 또 나의 시간과 에너지를 좀 더 쓰면서 노력을 했던 경험이 있으시면 녹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좀 들어드리면 과제를 수행을 하는데 사실 멤버들이 좀 제일 하기 싫어하는 일 있잖아요. 제일 귀찮고 뭐 손 많이 가고 제일 시간 많이 써야 되고 특히 외부에서 뭔가를 해야 된다든지 이제 그런 일을 본인이 자발적으로 맡아서 수행을 했고 그래서 과제가 좀 잘 완성이 됐다. 그리고 학생회 활동 같은 거 할 때 뭐 행사 준비하는 스토리 많이 쓰시는데요. 뭐 하나하나 의사결정을 할 때마다 서로 막 갈등이 있고 그래서 뭐 의사결정이 좀 제대로 안 되거나 멤버들의 불화가 있을 때 그때 본인이 중간에서 적극적으로 중재를 해서 행사를 좀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던 경험도 좋고요. 그리고 동아리 활동을 하는데 뭐 동아리가 운영이 좀 어려워지면서 폐쇄 위기까지 가게 됐는데 적극적으로 본인이 홍보 활동 같은 걸 하면서 좀 동아리가 활성화가 됐다. 그리고 카페에서 이제 일을 했었는데 뭐 별건 아니지만 동료를 위해서 좀 더 먼저 출근해서 일을 좀 해놓고 그리고 퇴근할 때도 다음 내일 출근해서 일할 근무자 위해서 미리 조금 준비해놓고 퇴근했다 이런 사례도 실제 학교생이 있었던 사례였어요. 그래서 팀워크나 효율성에 도움이 됐던 경험도 좋고요. 그리고 사장님께서 이제 매출에 대한 걱정을 좀 하셨는데 뭐 어떻게 코로나 시기에 매출이 떨어지면서 본인이 더 어떤 아이디어를 좀 냈고 어떻게 노력을 해서 매출을 올려드렸다 이런 사례가 좋고 그러니까 사실 별로 큰 대단한 사례는 아니지만 이 사례를 읽어보면서 이 지원자가 결국에는 공동체를 위해서 좀 헌신할 수 있는 마인드가 있는 맞아요. 사람이구나 이걸 좀 표현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4번 항목은 코레일 관광개발 직원으로서 지켜야 하는 중요한 직업 윤리는 무엇인지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 그리고 본인의 경험이나 가치관을 써라 했는데요. 이게 사실 공공기관 채용에서 많이 나오는 게 직업윤리 항목인데요. 맞아요. 직업윤리라고 하면 사실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근면성실도 있고 책임감, 뭐 정직한 거, 봉사정신, 규정 준수한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여기서 키워드를 뽑으실 때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면 이제 직무가 열차 승무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 필요한 꼭 이것만은 지켜야 하는 직업 윤리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접근을 해서 쓰시면 되고요. 좀 예를 쉽게 들어드리면 사실 이제 코레일 승무원들은 고객과의 어떤 사소한 약속도 좀 잘 지켜야 하고 맞아. 그리고 그날 담당 듀티들이 있을 텐데 내가 내 맡은 구역에서는 정확히 내 일을 좀 잘 수행해내야 하는 점 그리고 안전규정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특히 이제 근무를 한 지 오래되면 좀 익숙해서 소홀할 수 있는데 계속 그 규정 같은 거를 좀 본인이 숙지하고 준수하면서 일을 잘했던 것도 좋고요. 그리고 코레일이 이제 정부 지원으로 교통약자 서비스 지원을 되게 잘 많이 됐어요. 하고 있어요. 맞아요. 할인 이벤트도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열차 내 유아동반 손님, 뭐 임산부, 노약자분들, 휠체어 승객들이 정말 많이 탑승하시거든요. 그분들 위한 봉사정신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직업 자체가 승무원이다 보니까 이 직업에 대한 사람들의 좀 기대나 인식 같은 게 있잖아요. 친절할 것 맞아요. 코레일 승무원 왠지 이럴 것 같다. 근데 이제 그 기대에 못 미치는 행동을 해서 회사의 이미지를 깎아 먹으면 안 되니까 맞아.
회사 이미지를 대표한다는 생각으로 평소에도 언행을 좀 조심하고 어른들께 예의 바르게 정중하게 행동한다. 이런 걸 직업 윤리에 녹여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기억 너무 많이 나왔다. 다 따랐으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럼 대망의 5번, 6번으로 6번이 이제 그 경력 직무 수행 계획서 좀 어려웠던 것 같은데요. 5번부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코레일 관광 개발에 지원하게 된 동기와 희망 직무를 선택한 이유, 그리고 입사 포부를 본인의 교육, 경험, 경력 사항과 연계하여 작성해 주세요라고 나와 있는데요. 1번과 좀 헷갈리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5번은 코레일 관광 개발에 지원한 동기를 물었어요. 뭐 있겠습니까? 특별한 이유가, 그죠? 정규직이고, 그죠? 안정적으로 다니고 싶다. 이게 저희 속마음이지만, 네. 이걸 쓰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런 마음을 말고 좀 잘 쓰고 싶을 때는 이 의미에 대해서 다시 저의 이제 재해석, 자, 본인만의 어떤 가치관을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코레일 관광개발을 좀 재해석, 이 직업을 좀 재해석해봤을 때 제가 얼마 전에 이제 타봤을 때는 의외로 이제 서서 이제 잘 타시는지, 그리고 이제 메토차 이런 거 어르신들 14호차 저쪽입니다 이런 거 다 해주세요. 그래서 고객분들의 영접 인사부터 그 다음에 마지막 종착역에 내리실 때까지 이 모든 과정을 친절하게 해야 되는 직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한다. 그래서 지원했다라고 인사이트를 좀 잡으셔도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 얘기를 좀 풀어주시고, 또 이거와 관련된 내가 뭐 카페든 영화관이든 고객분들이 오셨을 때 인사부터 마지막 업무 종결까지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했는지 이런 예시를 들으면서 지원했다라고 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코레일 관광개발을 다른 포인트로 좀 해석해본다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모든 국민의 어떤 발이잖아요. 교통수단이다 보니까 가장 오래된 모든 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다라고 생각한다. 믿음을 주는 교통수단, 신뢰가 주는 교통, 이렇게 뭐 해석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내가 좀 이런 부분과 관련된 부분의 어떤 경험, 어떻게 했고, 신뢰를 주려고 어떻게 했고, 그런 부분에 좀 지속 가능한 성실함을 보여줬던 그런 예시를 쓰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뒤에 입사 포부를 써야 되는데 이 입사 포부를 다 쓰시면 안 돼요. 왜냐면 뒤에 플러스 돼 있고 직무 수행 계획서 천자가 나와 있는데 이게 입사 포부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여기에는 제가 어떤 교육을 했고 또 입사 포부를 어떻게 하겠다, 어떤 코레일에 승무원이 되겠다라고 쓰시고 그 다음에 내가 교육이나 경험 중에 하나를 언급해서 이런 예시가 있어서 앞으로 이런 걸 보여줄 수 있다라고 간단하게 쓰시되 비중을 앞에 거랑 8, 그 다음에 뒤에 입사포부를 2 정도 쓰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디테일한 입사포부는 직무 수행 계획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부분 녹이시는 게 조금 더 전략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천자, 대망의 천자, 직무 수행 계획서는 약간 전략적으로 임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전략이 뭐 대단한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300자 또는 뭐 어떤 식으로 분배를 할 건지를 좀 안을 짜시고 가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무턱대고 쓰시면 논술 되는 거죠. 읽기도 너무 힘든 거예요. 그쵸? 했던 말 계속하게 되니까 이걸 좀 짜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제 나름대로 어떤 선생님들 상의해서 어떤 이렇게 나누면 좋을까 생각을 해봤는데요. 일단은 열차다 보니까 고객을 이제 만나잖아요. 그래서 말 그대로 입사했을 때 어떤 숙지하는 부분, 난 이걸 숙지하는 부분에서 어떻게 하겠다. 그 다음에 적용하는 부분에서 어떻게 하겠다. 그 다음에 이 적용했을 때 보완을 어떻게 하겠다. 숙지, 적용, 보완 이 포인트로 가셔도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은 NCS 직무 수행 계획서 보시면 뭐 기술, 그다음에 지식, 태도 요 카테고리로 무슨 키워드가 필요한지 나와 있어요. 그래서 기술 부분에서 어떻게 할 거, 지식 부분에서 어떻게 하고, 태도적인 부분에서 어떻게 할 건지 고기 키워드들과 관련된 부분을 녹여서 앞으로 어떻게 계획해 가겠다, 해나가겠다 쓰셔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고객을 맞는 순간, 그 다음에 업무를 본격적으로 하는 동안, 그 다음에 종결, 고객분들을 이제 보내드리는 부분을 세 파트로 나누셔서 직무 수행 계획서를 쓰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도저도 싫다 이러면은 첫째, 둘째, 셋째로 분류만 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시간적인 부분에서 업무의 그 흐름적인 발전적인 부분을 쓰시고 싶으시다고 하면 1년, 5년, 10년 이렇게 쓰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써주시면 어느 정도 분량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저희 수연이가 여러분들의 중요한 체험들 많이 다뤄드리고 있으니까요.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조스플라잇 언니들의 10년의 노하우가 좀 담겨있는 강점 면접 서적이 전국 서점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면접 어려우시다면요. 이 책 교보문고나 여러 가지 문고, 인터넷 서점에서 구매할 수 있으니까 관심 가지신 분들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